최근 전 세계 은행의 파산에 따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좀비처럼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걸까요? 2009년 처음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리하고 있죠. 그것을 대변해주는 것은 가격입니다. 최초 비트코인은 0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3년 3월 21일 기준 약 28,000달러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1600년대 튤립 버블에 비교되기도 하지만 가격은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있죠. 근데 튤립 버블은 뭘까요? 튤립 버블은 최초 버블 경제 현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1634년 네덜란드에선 독일 지역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의 여파로 보헤미아와 체코의 직물 산업이 붕괴되어 네덜란드가 독점을 하였고 은행, 증권거래소가 처음 들어서면서 유동성이 넘쳐났던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유동성으로 투기꾼들은 투자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이때 대상이 된 것은 튤립이었죠. 튤립은 원래 네덜란드에서는 없었던 식물이었는데 1593년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들어왔습니다. 투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튤립 희귀종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곤 했는데 열풍이 불기 시작하자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죠. 튤립은 재배하고 꽃을 피우는 데만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하지만 3년 정도 뒤인 1637년 2월부터 공급이 늘어난 만큼 수요가 따라붙지 못하자 거품이 터져버렸죠. 결국 4개월 만에 가격은 최고점 대비 95% 이상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튤립과는 반대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다면 지금의 가격 형성은 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가치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가치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와 철학적 의미로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정의한 것처럼 인간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여되는 쓸모와 중요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인간과의 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라는 것은 인간마다 모두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대변해서 지표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치가 가격이죠.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볼 때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심리로 거래가 형성되고 수요와 공급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죠. 가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관리와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전 세계는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었지만 월스트리트의 부도덕성과 탐욕은 심판을 받지 못했어요. 몇몇 은행이 파산하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구제금융을 통해 대형은행의 손실을 막았죠. 대형은행은 이 구제금융을 이용해 성과금 잔치를 벌였고요. 이 구제금융은 새롭게 찍어낸 달러이고 어찌됐든 나중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빚이 되었죠. 또한 미국에서는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5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서민들의 고통은 컸습니다. 결국 구제금융을 받은 소수만 이익을 받고 손실의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은 꼴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온전히 알고리즘으로만 운영되어 신뢰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죠. 두 번째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화폐와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는 특징이 있죠. 이런 특징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어요. 짜장면 가격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1960년 15원이던 짜장면 가격은 현재 6,000원 정도예요. 무려 60여 년 동안 400배가 올랐네요. 짜장면이 변한 걸까요? 뭐 좀 변하긴 했겠죠. 하지만 핵심은 돈의 가치가 변한 것이겠죠. 비트코인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비트코인은 시간에 관계없이 1비트코인일 뿐이죠. 세 번째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죠.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금과 같이 직접 귀금속점에 가거나 골드바를 사거나
선물 거래가 필요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죠. 마음만 먹는다면 10분 이내에 지구에 인터넷이 연결된 어디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중간 수수료를 정부나 금융 세력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2021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결정한 대통령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돌아가 이 결정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수료 때문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GDP 중 해외 송금액 비중이 2020년 기준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어 자국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이 송금 수수료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GDP의 23%가 해외 송금액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GDP의 2.3%가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엘살바도르는 송금 수수료를 미국 정부나 금융 세력에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납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대로 리스크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술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킹과 관련된 부분은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해킹당한 사례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해킹 방법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50% 이상의 연산력을 확보하여 거래 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채굴 기업이 늘어나고 연산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능가하는 50% 이상의 연산력을 갖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된 사례는 없지만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수수료에 대한 문제예요. 비트코인이 활성화되기 전 송금 수수료는 영원에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송금을 위해서는 수수료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거래 기록은 많아졌지만 한 개의 블록을 생성하는데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는 경우 커피값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수수료 증가는 비트코인이 확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죠. 현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대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의 결제 내용을 바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과 연결된 지불 채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별도 채널에서 수천 건의 결제를 완료한 후 최종적으로 정산한 한 건의 결제 내용만을 비트코인 블록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수료 문제를 줄일 수 있죠. 앞서 얘기한 엘살바도르도 이 방법을 채택하여 수수료 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방법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확인되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 낭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업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작업증명에는 컴퓨터가 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비트코인 채굴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도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략 분석 기업인 디지코노미스트에서 발표된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 지수에 따르면 현재 연간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은 204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553테라와트시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친환경 전기 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의 이용 비율은 석유가 약 30% 정도로 가장 많고 석탄 27%, 천연가스 23%로 아직 이상과는 먼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와 리스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면 가격 예상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리스크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책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에서는 오늘 얘기한 내용 외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